차명 주식은 마치 내 집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물론 명쾌한 해답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이동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은 자산이죠. 그러면 자산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세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내면서 주식을 안전하게 찾아오는 것을 원하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주식을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을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이동은요.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양수도가 있고 자사주 매입이 있습니다. 양수도하고 자사주 매입은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크게 양수도와 자사주 매입, 그리고 증여, 명의신탁 해지, 그리고 3자 경우액 세 가지로 나눠볼 건데, 일단은 양수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고 파는 거. 우리가 사고 파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내가 누구한테 A한테 팔든 뭐 B한테 팔든 내 마음이죠. 내 주식인데. 단지 과세당국에서는 이거를 봐요. 이 판 사람과 산 사람의 관계.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 상관이 없다. 저희가 세법적인 용어에서는 비특수관계인이라고 하고 상관이 있다. 특수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싸게 거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싸도 정말 너무 심하게 싸게 팔 수는 없는 게, 원래 팔아야 될 가격을 우리가 시가라 그러고, 주식 대금을 대가라 그러죠. 이 차이가 3억이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특수관계인 간에서는 5% 이상 DC를 하면은 받은 분이 결과적으로 싸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받은 분이 증여 의제가 발생을 하고요. 특수관계인 간에는 또 이렇게 싸게 거래를 하면 너무 싸게 파신 분도 부당행위 예산에 걸려요. 그래서 양쪽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간에 저가 거래를 한다.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싸게 받은 분도 세금을 내고 싸게 판 분도 세금을 내니까. 자, 다음은 친인척은 아닌데 법인이니까 법인으로서 특수관계 묶이는 관계가 있죠. 그 회사의 임직원들. 이런 경우에는 30%까지 DC를 인정을 해줍니다. 초과하면은 싸게 산 사람이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싸게 산 것만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실제 대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자금이동 증빙. 자금이동 증빙 안 되면 증여의제죠, 이것도. 증여를 보고 증여세가 추징이 나오죠. 실제로 요새는 그런 케이스 꽤 있습니다. 저가 거래했는데 조사 나와서 통장 다 보고 우리는 이거 인정 못한다. 차명 주식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다음은 자사주인데 양수도가 개인 간의 거래라면 개인 간의, 자, A는 개인, B도 개인. 자, 싸게 팔 때 관계에 따라서 틀리다 그랬어요. 남남이면 차익이 3억까지는 괜찮다. 자, 다음은 자사주입니다. 자사주는 법인과 개인의 거래예요. 법인과 개인. 그래서 이 경우는 시가로 거래를 합니다. 물론 이때도 저가나 고가로 했을 때는 추가 증여의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여기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개인 간에 왔다 갔다 하던 법인에서 주던, 어쨌든 이건 주식 대금이 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여가 있어요. 증여는 말 그대로 공짜,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냅니다. 이런 거죠. 세금 때문에 고민한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아버지로 차명을 해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데 작은아버님이 연세가 많아지세요. 그러면 이 주식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돈을 주고 사오자니 양도세도 문제지만
현금이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중에 돈을 주고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경우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증여를 해줄 수 있겠죠. 사실은 제가 저희 아버님 주식을 작은아버님이 신탁을 받았어요. 이게 30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받아요. 증여로. 증여세는 물론 나오겠지만 이거는 아버지한테 받아도 똑같아요. 증여세요. 그래서 증여는 무상으로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받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네. 요게 이제 증여고 다음은 명의신탁 해지예요. 명의신탁 해지는 뭐냐면 이거 실제 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명의만 빌린 거였어요. 명의만. 그리고 다시 이거 명의 빌린 거 취소. 우리 같이 취소하고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증여나 자사주 양도는 현재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2020년 4월 시점에 주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명의신탁 해지는 이 세 가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의 주가가 아니에요. 쭉 가서 설립 당시로 가는 거예요. 그때의 주가로 증여한 거로 봅니다. 신탁 해지를 할 때는. 그런데 15년 3개월이 넘어갔으면 뭐 세금을 걷고 싶어도 이미 거둘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못 걷는 것 뿐입니다.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제척 기간이. 그런데 명의 신탁을 한 건 맞는데 처음에 신탁은 15년 3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증자를 했네요. 만주가 2만주가 됐네요. 50%를 신탁했는데 원래는 5천주를 신탁했는데 2만주가 되면서 또 만주를 추가 5천주를 또 신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탁해지로 갈 때는 이 증자를 한 것마다 증여를 봐요. 신탁은 이 세금을 부과할 때 신탁 시점에 증여한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증자했을 때, 또 처음에 설립했을 때 등등 이렇게 본다는 걸 유념하셔야 되고 중간에 또 회사에서 뭐 A라는 사원한테 주식을 신탁했는데 그만뒀네, B라는 사원으로 옮겼네, 그만뒀네, C라는 사원으로 또 옮겼네, 이렇게 해가지고 3번, 4번을 옮겼어요. 이 당시 옮길 때마다를 다 각각 주가를 평가해서 증여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실행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주식 이동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정말 세금 폭탄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근 추세는 신탁 주식에 대해서 저가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신탁 해지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신탁 해지로 가야죠. 사실이 신탁이니까. 근데 부득이 신탁 해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서류뿐만 아니라 정말 그 신탁이 아닌 여러 가지 증거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이동은 양수도나 자사주나 증여나 뭐 명의신탁 해지나 다 어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셔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추후에 반드시 소명이 나올 거예요. 이 소명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기 바라고요. 삼자 경유는 위험한 겁니다. 말 그대로 특수관계인의 저가 거래를 못하니까 한 명을 더 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있고 저희 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아버지 주식을 사오려고 보니까 특수관계인이어가지고 5% 이상 DC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남 넘은 3호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여기 타인을 하나 끼죠. 아버지가 타인한테 양도하고 타인은 이때는 특수관계가 다 끊겨버리니까 저가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걸리면 이건 뭐 세금이 2배로 물죠. 그래서 주식 이동은 자산의 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전문가들하고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하단에 영상에 무료 상담 신청하기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